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백변전까지 벌여가면서 하마스의 근거지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난민촌 공습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전투를 멈추는 것을 검토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지상전 작전으로 한 명의 인질을 구출한 데 이어서 하마스는 며칠 내 인질 일부를 석방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지상전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영상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인데 현재 지금 분쟁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상전이 시작되고 나서 벌써 이제 5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제한적인 규모로 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전에 일단 새로운 이제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점차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약 한 10,000명 조금 남짓 병사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를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또 전차 탱크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문제는 이제 인명 피해입니다. 저희도 앞서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 인명 피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불안하고 국제사회가 모두들 염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민간인에 대한 희생을 줄여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인질 문제도 지금 현재 한 230여 명이라고들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인질들도 무사히 석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스라엘로서는 또 처음부터 작전을 할 때 세워놨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그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되는 사망자 한 8,500명 이상 된다라는 발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를 좀 대사님께서는 예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지상전이 계속 진행되면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예상을 해야겠습니까? 이 규모는 우리가 처음에 보통 이 전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벌써 1년이 넘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한 10,000명 정도의 희생자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양측의 희생자들을 다 합해보면은 그 정도 숫자까지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빠른 시기에 3주 만에 이런 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상전을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가면은 또 희생자들이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지금 사망자 3분의 2가 여성과 아동이라는 보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아동이며 여성이고 노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희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적대 행위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에 다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입장을 조금 이제 미묘하게 좀 선회하는 뉘앙스예요. 그동안은 이제 뭐 휴전이라던가 뭐 일시 중단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일시적으로 좀 인도적인 차원 때문에라도 전투를 멈추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미국의 입장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보시고도 네, 같은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제일 처음부터 내어놓았던 입장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런 위기 상황에 닥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는 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민간인 희생이 적어야 되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인도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 측의 결의안도 나왔고 또 미국 측의 결의안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의 결의안에 보면은 지금 현재 입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뭐냐면은 인도적 구호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포스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썼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상대편에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상대편에서는 휴전을 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시스파이어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포스, 일시적 전투 중단을 해야 된다. 인도적 구호를 위해서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어저께 그 미국 의회에서 네. 또 블링컨 예. 장관께서 하신 말씀도 보면은 일단은 그 정도의 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블링컨 장관이 조만간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그럼 좀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상전이 이제 전개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목표를 달성했느냐 볼 것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서 희생이 어느 정도 클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휴전으로 나가야 될까 하는 걸 갖다가 아마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자지구 내 부상자 그리고 상당한 피해들이 있다고 듣고 있고 그래서 지금 라파 국경 검문소를 조만간 개방한다. 뭐 내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개방을 하게 되면 구호품이 들어가고 피해 복구 등에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양으로 또 어느 정도의 구호품이 들어갈지 하는 것도 또 살펴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난민들 100만 명이 넘는 이 난민들을 수용할 만한 수용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호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조금 더 신속하게 또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집트 입장에서도 이 라파를 이제 개방하는 거에 있어서 계속 좀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지금과 같은 모습을 좀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아마 이집트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지켜보고 있고 또 이 대규모 난민들이 지금 현재 그 개방이 되기를 국경 문이 개방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집트 입장에서 볼 때도 아주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개방을 하는 경우에 그 하마스 대원들이 거기에 섞여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경을 넘어가면은 거기는 시나이 사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하기도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경문 개방을 굉장히 제한을 하면서 남쪽에서 사람들이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그 협의를 통해서 그 구호 물자를 넣는 양을 계속 늘려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거기까지는 동의를 할 거라고 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호 물자가 어떤 물자냐 하는 거는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스라엘에서는 연료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식량과 의약품 예. 이런 걸 중심으로 지금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히 그 피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물품만 가능하다 이랬고 그 지금 연료 문제는 그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협상에서 그 타협점을 찾기라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인질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갔던 여군 한 명을 구출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출된 장소라든지 구출 방법 등등이 좀 보도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군사적인 작전 기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쪽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고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군사 작전을 통해서 인질을 구출한다는 것에는 매우 큰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하마스 측에서는 이번에 또 자기들도 학습 효과를 또 얻었을 걸로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질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딜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하마스 쪽에서 생각해 볼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는 조만간 외국인 인질을 석방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뭐 물밑에서 어느 정도의 뭐 조율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하마스 이제 뭐 자체적인 어떤 전략의 일환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도되는 것에서 과연 그 뒤에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라는 네. 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그게 연료, 반입과 외국인 인질들을 석방하는 걸 교환하자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또 조건이 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딜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황에 따라서 그 인질 석방 이 교섭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카타르 측에서 그 중재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양쪽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하마스가 여성 인질 3명의 영상을 공개한 것을 보면 풀어달라,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피해라든지 인질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이 가령 뭐 이집트나 카타르처럼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입장인 국가들로부터 하여금 좀 마음을 돌리게 하지 않을까 이런 류의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적인 압력,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국제적인 압력이고 또 하나의 부분은 국내적인 또 압력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232여 명의 인질이고 거기에 따르는 이 가족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론을 또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이제 압력이 될 것입니다. 그 지금 현재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카타르라든가 또 여기에 깊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집트의 경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인질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금은 휴전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전쟁의 시간이다. 그 말은 일단 작전을 개시했고 그 작전이 개시한 지가 이제 3일 정도, 5일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굉장히 초반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차적인 어느 정도의 목표 달성까지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인질 협상에 있어서도 아마 굉장히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는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대사님께서 이제 과거에 인질 협상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것, 이거는 어떤 결과를 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이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만약의 경우 대규모 급작스러운 지상전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인재들한테는 굉장히 불안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말은 이 속도에 따라서 상대편, 그러니까 하마스 측에서의 이성적인 판단, 감정적인 판단,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따져볼 때 오히려 이성적인 판단,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당장의 인질들이 이 피해를 그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그래도 조금 늦출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질들을 생각하면 매우 급박한데 예. 또 인질들이 궁극적으로 무사히 석방되기 위해서는 조금 우리가 기다리면서 조금 여유를 갖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사님께서 과거 경험을 좀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인질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 이제 저는 그 당시에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정부에서는 테러 당체하고는 협상을 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협상을 하지 않았고 이제 제가 가서는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입니다. 저도 당시에 가서 안전 문제를 가장 중시했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인질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있다가 풀려나는 거 그걸 가장 중점을 두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지상전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것도 그런 요인도 매우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워낙 압력이 크기 때문에. 예, 보도되는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하마스 측에 인질의 명단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마스 측에서 그걸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도 군사적인 작전에 있어서는 예. 많은 부분을 비밀로 하고 모호하게 해놓는 것이 자기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질의 명단이라는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한 군사 기밀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총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200여 명이 넘는 그 인질들이 석방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저희들은 이제 항상 희망을 갖고 예. 또 그 인질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측에서는 당장은 아니다라고 그러지만 과거에 2011년에 샬리트 상병이 5년 동안 하마스에 잡혀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샬리트 한 명과 하마스 1,027명, 1대 1,027 이렇게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하마스 쪽에서는 이번에 많은 인질을 잡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인질 석방을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마 인질들이 풀려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이 분쟁이 더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것인데 지금 문제는 어쨌든 이 가자지구 지상전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좀 크고 작은 어떤 분쟁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그 분쟁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의 다 이제 시아 벨트에서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어저께도 예멘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의 교전도 있었고 또 드론 공격을 해서 중간에서 다 차단이 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후티 반군, 그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도 역시 시아 벨트입니다. 네. 이란의 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 레바논 남쪽에서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라크에서 그 미군 기지를 공격했는데, 그리고 시리아 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이제 시아 벨트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헤즈볼라의 동향인데, 헤즈볼라가 지금 이스라엘 남부 공격하는 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말은 굉장히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관찰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이냐 하는 것 갖다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하마스의 세력이 완전 위축이 돼서 거의 하마스가 전멸할 상태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을 아마 이 주변에 있는 그 시아 벨트 그리고 이란 측에서 살펴보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주변의 시아 벨트의 공격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예멘 반군이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 사우디군이 사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배경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선
예멘이 예.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는 약 한 2,000km 정도가 됩니다. 예. 지금 근데 예멘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을 사우디에서 격추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도가 되던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 예. 또 한 부분은 교전이 일어났다고 해서 사우디 병사 5, 6명이 사망했다는 또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케이스는 조금 더 심각하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우디의 개입, 사우디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우디의 비중이 역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에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수교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태에 있어서 사우디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분쟁이 어디까지 번질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갈지도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제사회는 이걸 모두 다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 같으신지 혹은 멈추게 된다면 뭐 어떤 것들이 좀 계기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예. 시간이 길어지고 예. 이렇게 되면은 전쟁 피로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이제 빠졌습니다. 예.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하고 지원을 하던 미국 의회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도 분명히 그런 것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작전이 계속되어 가면서 시가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땅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의 피해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희생도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국제사회 압력이 훨씬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첫 번째 목표인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첫 번째 목표가 있는데 그걸 또 달성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로서도 어느 정도의 목표, 일차적인 목표가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스라엘 쪽에서도 국제사회의 압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에 대해서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